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나스닥은 0.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윌러 이사는 몇 달간 더 물가 안정이 이어질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습니다. 2030년 엑스포는 사우디가 유치했습니다. TQ는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의 경우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시간 외 상승 중입니다. 테슬라는 4% 이상 폭등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간 보험 대수가 4주 연속 증가입니다. 또한 내일 사이버 트럭이 정식으로 공개됩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아무래도 연준의 매파로 불리던 윌러 이사의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로도 상승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된 것이죠. 반면에 보우먼 이사는 아직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추가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했으나 시장을 꺾진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나갔다가 지금은 조금 완화된 스탠스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함부로 꺾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급등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7월 고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이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이죠. 스파이의 경우 전고점 수준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빅테크가 강세입니다. 빅테크는 대부분 올랐고 나머지 작은 주식들이 혼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4.5% 이상 폭등했습니다.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7개의 주식들이 전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은 나스닥 기술기업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내일 사이버 트럭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이 지나면 저항에 부딪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저항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이번에는 저항을 뚫어버린다면 테슬라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주식도 사고 싶은 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22년 4월 이후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꼬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털어내야 할 지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점점 더 블랙홀처럼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고금리가 기술기업에 취약하다는 말은 안 통합니다. 작은 기술기업에 취약하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더 큰 기업들에 돈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금이 1,000억 있다고 칩시다.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사고 싶지 않겠죠? 망할 일 없고 현금이 많은 고금리든 뭐든 돈 필요 없는 기업들을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큰 기술기업들이 점점 더 블랙홀이 되는 것이죠. 작은 기업 2,000개가 모여있는 러셀입니다. 금리 때문에 힘든 기업들은 나스닥 100개 기업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입니다. 고금리에 취약한 기업은 나스닥이다, 기술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대중이 겁먹기 딱 쉽죠. 오히려 나스닥은 더 올랐습니다. 투자자는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스닥 버블은 자사주 매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기 시작했죠. 버블은 이들로부터 탄생합니다. 함께 타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